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바라볼 것 같으면 그거는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적정하게 은행 대출 이자 정도만 나와주면 된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정말 최종적인 목표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하나 내 거로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건물주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가에 매수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온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처분 곤란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괜히 샀나? 이런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위한 조건들 오늘은 그 준비를 했고요.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아실 거예요. 보통 3층, 4층 정도 건물에 1, 2층에는 상가나 사무실이 있고 3, 4층에는 거주하는 층수가 있는 것들. 대부분 다 퇴직자들, 또 현재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월세 임대료 받아가면서 나는 거주하고 싶다 해서 상가주택을 목표로 많이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성공했다 보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을 내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하는 지역이 또 어떠냐, 이것도 다르겠죠.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거, 향후에 이 주변이 또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 아셔야 돼요. 향후에 이 지역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면서 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갈 거냐, 이걸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매매 협상할 때 갑작스럽게 매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는 일이고요.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4층,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오래된 주택들, 단독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할 때 꼭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약 당일날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2, 3일 있다 연락 와서 그 가격에 난 팔겠다 라는 얘기합니다. 주변에 부동산들이 자극을 하는 거죠. 좋은 물건은 경쟁자가 많겠죠.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좋은데도 싸게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좋은 물건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데 고민을 해야죠. 한두 푼 들어가는 물건도 아니고 대출도 활용을 해야 되고 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은 짧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물건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거나,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월한 임차인 브랜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라도 정말 돈 된다 싶으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사가지고 나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 좀 뜯어 고쳐야겠다 한다면은, 뜯어 고치는 상황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익률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까지 계산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상가주택을 또 상가로 또 용도를 변경한 게 있습니다. 상가주택으로 매입을 했지만 3, 4층은 주택이고 아래층은 상가나 사무실이지만 이걸 전체로 다 상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계산 한번 하셔야 되고, 신축용, 이거는 내가 다 때려부시고 다시 져야겠다, 너무 노화돼서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건축 비용은 내가 감당해야겠다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 명도 조건을 따지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게 되면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오랫동안 거기서 상행을 했던 사람들은 점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 또 그만큼 명도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명도 조건이 어떠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층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방향 따지고 도로폭 따지고 규정들이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로 신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계사한테 의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명도는 솔직히 해서 매도자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매도자가 나는 모르니까 사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덜컥 얘기했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점포하고 오피스,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무 공간에 현재 직장인들 구성들이 얼마나 많고 현재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가 되냐를 아셔야 되는 거고, 점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상권이 얼마나 되며 월 수익이라든가 매월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는가 꼼꼼히 따지셔야겠죠. 투자성이 있느냐 따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유 자산 가치 상승, 현재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내 건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 임대료가 인상이 가능해야지만 수익률이 더 보존이 되거든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교통 여건이라든가 환경 개선, 또 그 주변에 상권이 팽창, 주변에 또 상권이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 이것도 원활한지, 이걸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따지지 않게 되면 점포 오피스는 아예 검토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그만큼 확보된 인구 유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걸 따지셔야 되는 이유는 공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현재 임차인이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또 맞춰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근생 위주 상권, 근생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인구 유입이 좀 덜했던 건 사실입니다. 상가나 오피스까지 같이 갖춰진 상권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누구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많다면 그 상권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가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게 배우 수요가 있는 점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중요한 거, 각 층마다 임차인이 얼마가 있는지를 꼭 따지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아셔야 되고, 매매 가격이 적정하냐 따지셔야 돼요. 그 주변 시세와 맞아 떨어지느냐. 보통 이제 주변 사례라든가 수익 환원법 이런 걸 따지지만,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평당 가격과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받을 만한 가격이다 라고 적정한 가격인지를 꼼꼼히 따지셔야 된다. 이래야지만 내 건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건물을 소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소유하는 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의 장점이 얼마나 되는가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건물을 투자했을 때 임대 수익은 얼마가 되고 자본 차익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향후에 이게 물건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바라볼 것 같으면 그거는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적정하게 은행 대출 이자 정도만 나와주면 된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그보다도 자본 차익 기대치가 크다, 또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이런 현재 대기업들이 강남 지역에다 땅을 사는 이유가,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이유가 임대 수익 봐야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 차익이 엄청나지거든요. 우리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 가격 자체가 월등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2배, 3배, 4배, 10배까지 오른다는 얘기죠. 자본 차익이 정말로 중점을 보셔야 된다.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조건은요, 수익률보다는 솔직히 자본차익 기대치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따지셔가지고 내 건물을 만드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드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점포, 오피스, 상가주택, 이거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수익률보다는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충분히 선점을 하셔라,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라든가 좋아요, 알람,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상담 신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